자기한테 형사사건이 있으면 크게 먼저 결정해야 될 게 다툴 거냐 아니면 인정할 거냐. 인정하고 반성해서 자기가 받을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갈 건지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다퉈야겠다 라고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1번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서 경현 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경현 씨가 무슨 생각하고 가져갔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가져간 건지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닌지를 수사기관이랑 법원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진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판단?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판단해요? 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나요? 수사기관이랑 재판기관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아닙니까 그거? 정말로 이게 그 소유권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었는지 그 상황이 일단 그거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좀 느네. 휴. 이럴 때 상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 머릿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고의가 있다고 봐야 돼 네. 라고 하면서 상황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물건 완전 새 건데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야, 씨, 그거 너무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니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누가 버렸다고 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집 앞이잖아. 그럼 집에 있던 사람이 잠깐 내놓은 것일 수도 있잖아. 더군다나 나이가 뭐 한 30, 40살 됐고 누가 봐도 멀쩡한 이 가방을 집 앞에 잠깐 뒀다고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당신의 경력, 나이, 사회 경험, 물건이 놓여 있었던 상황, 물건의 상태, 물건의 가치 이런 걸 보면 버린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의 고의 여부를 평가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고의가 법률적으로는 아예 확정적인 고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버린 물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좋아, 그냥 가져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확정적 고의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건 고의가 있다고 봐요. 이런 거를 법률에선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그레이한 영역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미안하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판단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절도 고의를 좀 약화시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물건 돌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심려시킨 거에 대해서 일부라도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약간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기소유예라는 것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견물생심인데 잠깐 그랬다고 해서 한편으로 보면 실제로 좀 착각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형량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객 빳빳하게 두고 막 다퉈요. 절대로 내가 훔친 게 아니고 나는 버린 물건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샤넬백 새 거를 길에 잠깐 놨는데 버렸다고? 뭐지? 하면 형량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뭐 샤넬백 한 1000개쯤 있는 분이 요 샤넬백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려버리는, 예컨대 뭐 전 남자친구가 줬던 건데 버려야겠네? 뭐 이런,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후적인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평균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이 뭐 한 10억조 있는 분이 샤넬백? 이렇게 하지 않고 평균적인 일반인으로 생각해요. 경현님 같은 경우에는 샤넬백 버리진 않으시겠죠? 저는 뭐 아주 멋있고 아늑한 자리에 평균인이죠. 네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퉈야 되는지 인정해야 되는지를 먼저 갈라야 되고, 요거는 약간 법률적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실무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교과서적으로만 습득한 지식으로는 이거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네. 진짜로.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법률 이슈인데, 미필적 고의가 언제 있는 걸로 볼 거냐 해가지고 학설이 A설, B설, C설, D설이 있는데 D설이 통설이어가지고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도 감수하면은 미필적 고의다
이게 통설이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면서도 용인하면 감수설이 아니라 용인설이 통설이지 판례도 용인설인데 이걸 용인했다고 이렇게 하면 저는 잠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몰라요. 어려운 이슈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건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실무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가 있고 가짜 전문가가 있어요. 네.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제가 두 번째 변호사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디 한 군데 찾아갔다가 네. 다시 또 찾는? 어떤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폭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얼토당토않은 변론이 솔직히 얘기해서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무조건 지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난 모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10년 정도 트레이닝 해야 다룰 줄 알게 되거든요. 그런 트레이닝 없이 막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가 나는 진짜로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얘기하니까 훔치려던 거 아니라고 막 주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거는 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가르는 게 1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검사회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